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비서울의 이 청약 시장의 온도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의 경우는 1순위에서 모두 이제 마감이 됐고요. 지방의 경우는 거의 미달된 채로 마감이 돼버리는 그런 청약 물건들이 상당수가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불패라는 것을 깰 수가 없는 것일까요? 서울이든 그 외의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곳 저희가 점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1부 시간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입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오늘 2077-6356번을 열어놓을게요. 끝자리 6356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545-7988번 이용하셔서는 문자 보내주세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지금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부동산 시장부터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상담까지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주 부동산 시장의 날씨라고 한다면 흐림, 맑음 뭐였을까요, 본부장님? 딱 하나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아직은 좀 흐린 시장입니다. 네. 흐림, 예, 흐립니다. 왜 그럴까요? 연휴 끝나고 나서 이게 뭔가 분위기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연휴도 굉장히 길었고요. 지금 거래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을 이사철인데도 지금 전세 시장도 조금 한산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은 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지난주는 그러했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인 거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을 이 흐름이 다시 맑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일단 거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신고된 거래 건수가 68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용산구는 아예 없었고요. 그 거래가 이루어져도 이 재건축을 앞둔 강남권 단지들만 조금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또 전세는 계속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상승폭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장 지금 흐린 날씨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주택 거래 신고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부동산 거래 심리를 많이 위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날씨가 계속 흐렸는데 이번 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햇빛이 약간 조금 보이긴 했었어요. 이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잠실주공 5단지가 50층 이상 건립이 예정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맑은 하늘을 보이려고 했었는데 이 강남권이 슬슬 고개를 들고 7주간 하락하던 시장이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는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이런 또 가계부채 종합 대책 이것도 발표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 DTI라든지 DSR 이런 게 혹시라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요. 기존에 대출이 많던 분들은 당연히 대출에 대한 좀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로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대출에 대한 위축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주거목지 로드맵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거를 조금 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건인데요.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내년 3월까지 집을 팔지 아니면은 임대사업을 등록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기가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이 다주택자들의 향방 혹시 결정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무래도 지금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라든지요, 이런 실수요자의 경우에요, 이런 대책이 나오면은 뭔가 또 가격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해가 좀 빵긋 뜨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시중에는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갈 곳을 잃은 많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발표돼서 대책이 확정된다고 하면은요,
이 자금력을 갖춘 분들이 아무래도 다시 또 투자 시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도 다시금 좀 해가 반짝하고 비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그 환경이 좋던 좋지 않던 우리는 그에 맞는 전략을 짜면 이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무료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 좀 체크해 드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맞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시켜 드리러 가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신데요. 2077-6356번 저희 열어놓고 있고요. 전화 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말씀 주세요. 네, 지금 현재 레미안 남가자 2차 아파트 33평형에 3년째 거주 중인데요. 예. 이게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12년 된 아파트라 네네. 지금 매도를 하고 옆에 있는 DMC 파크뷰자이 1단지로 예. 매수를 하는 게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남과자 삼성 레미아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이 그래도 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셨다. 한번 지금 이걸 팔고 옮기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인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쪽이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재울 뉴타운에 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 아파트들이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동네는 아무래도 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앞에 뭐 남가자라든지 북가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새 아파트들은 다 DMC가 붙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차에서 한 5년 정도 거주하셨다고요? 3년째 3년, 거주했고요. 3년째 거주 중이시고요. 네. 현재 그 시세가 어느 정도 하던가요? 지금 6억 2천에서 3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6억 초반 하시는 거고. 네. 그 옆으로 그 이주를 생각하시는 아파트는 가격이 좀 더 비싸죠? 네, 7억 한 4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유 자금은 충분히 되시는 거고요.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적극 찬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 이유를 지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가젤 뉴타운이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조성이 잘 되고 있는 동네고요. 뭐 위로 해서 조금 더 새 아파트의 공급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입지적인 장점을 봤을 때 이 가젤 뉴타운의 시세를 주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요 파크뷰 자이하고 이쪽에 있는 네. 레미안 단지가 되겠죠. 네. 예. 일단 파크뷰 자이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뭐 가자역에서 가깝고 또 초등학교를 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초등학생들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무래도 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의중앙선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네.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요 이제 6호선이 지나는 곳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동네에서 파크뷰자이는 가장 새 아파트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새 아파트로 좀 선호도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MC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선호가 굉장히 그쪽으로 옮겨갔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제 DMC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여기 상암동에 DMC 업무단지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DMC 쪽에는 기존에 이제 좀 오래된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쪽 가젤 뉴타운은 새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홍대 입구역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홍대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연남동 쪽에서도 계속 상권 확장이라든지 또 연남동에 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지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여유 자금이 되신다고 하시면 네. 뭐 당연히 옮기셔야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차익도 많이 교통편이- 보셨고요. 지금 남가자 2차가 교통편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교통편은 아무래도 그게 좀 네. 낫겠죠. 네. 그래도 옮기는 게 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가자 삼성 레미안 2차 같은 경우는 뭐 교통편이라든지 뭐 대로변에 있어서 좋긴 한데 네. 이제 연차에 대한 약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네, 아파트라는 게 뭐 한 15년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존 아파트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가격 네. 상승이 뭐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해서 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즈 루탄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 아파트는 아무래도 뭐 파크뷰자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크뷰자이로 옮겨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다음 분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아, 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빌로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만안구 빌로체 아파트 말씀 주셨죠? 예. 네,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 그 옆에 범계나 음. 순천 쪽은 아무래도 그쪽은 좀 많이 번화가인데 예. 그쪽에 비해서 이쪽은 아직은 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인근 동네에 비해서 조금 가격 상승 이 속도가 좀 더디긴 한데 앞으로 이제 괜찮을까 한번 미래 전망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예, 빌로체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보장님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파트에 오래 거주하셨어요? 지금 2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아, 2년째 거주하시고요. 네. 뭐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죠? 네. 몇 평 거주하고 계세요? 네? 몇 평 거주하고 계세요? 아, 지금 34평이요. 34평이면은 한 3억대 초반 정도 할까요? 네. 4천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아시는 거예요. 뭐 번개라든지 평촌 이쪽은 뭐 가격이 오르는 걸 눈에 보였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딱 봤을 때 가격이 크게 안 오르니까 걱정이 되시죠? 네. 예, 뭐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빌로치 아파트라는 게 이제 명학역에서 바로 옆에 여기 위치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보시면은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수는 없는 동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세대수가 많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상업 지역에 이제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작은 세대로 뭐 주상복합 이런 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활하시거나 뭐 역세권 이용하시기엔 크게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요, 이 앞쪽으로는 크게 이제 뭐 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아파트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택가가 쭉 있는 거고 이제 주제를 좀 크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 게 바로 요 레미안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입주를 했는데 세대수가 어마어마하죠. 네. 예, 한 4천 세대가 넘는 세대가 새롭게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런 큰 단지가 없었는데 큰 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미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30평대 이런 게 뭐 한 5억 초반에서 6억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워낙 뭐 새 아파트고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었는데 이게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안양역으로 해서도 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 동네에서는 요 대단지 있는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쏠릴 현상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범계라든지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뭐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해가지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좀 4호선이 지나는 곳이 이 주거 선호도가 조금 높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은 4호선이 지나는 뿐더러 또 이제 업무 단지도 새롭게 들어오고 위로 이제 가천이라는 도시가 과천에서 막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쪽 동네까지는 그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단이 크게 이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좀 불안점도 있고 이 아파트 자체로 봤을 때 일단 세대수가 굉장히 작을 뿐더러 이 대규모 단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뭐 생활 편의성을 위해서는 갈 수는 있지만 이 아파트 가격이 자체적으로 혼자서 막 치고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뭐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내릴 여건도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하시는데 뭐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계속 거주를 하시면 좋겠지만, 예, 조금 부동산을 봤을 때 가격이 오른 것도 좀 기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쪽 아까 말씀하신 뭐 범기역이나 평촌역 이쪽으로 한번 아파트를 이동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쪽 아파트는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 헌 아파트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뭐 생활 인프라라든지 뭐 서울과의 접근성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레미안 같이 이렇게 새로 조성된 아파트들로 조금 이제 자금 여건이 되신다고 하시면 뭐 새롭게 이동을 해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아파트가 편하시다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냥 거주하셔도 괜찮은데요. 예, 네. 가격 상승을 조금이라도 기대하신다고 하시면 옆에 있는 동네라든지 인근 동네에 새 아파트로 조금 이주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매도 시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 그 시기를 봐서 좀 매도 시기를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슬 주변 동네 한번 알아보셔야겠는데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괜찮다 싶은 곳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시청자님. 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저희 문자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1228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에서 2년 전세 거주하다가 이번에 5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면적이 142제곱미터 잘 한 걸까요? 연락 주셨어요. 네, 보겠습니다. 이미 저질러졌어요, 본부장님. 이제 잘 한 건가? 잘 한 거여야 할 텐데.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제가 지도청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도라는 곳이 이제 인천에서 이제 국제도시로 개발을 했는데 그동안 조금 어려운 시기는 많이 있었어요. 뭐 가격도 좀 하락을 했던 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센트럴파크라는 게 바로 이제 송도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뉴욕에도 뭐 센트럴파크 중심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고 물론 이 송도에서도 이 센트럴파크가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망권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요. 뭐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에 오히려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시세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송도라는 지역이 이쪽 보시면은 이제 뭐 2000년대 후반대에 이제 조성된 아파트도 있고 뭐 2010년도 초반대에 조성되는 아파트들도 많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이쪽 이제 중심지로 해서 또 많은 주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송도가 이 교육적으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무래도 많은 업무지구가 들어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변가로 해서 뭐 랜드마크 시티라든지 이런 업무단지 계획은 계속 있었는데 이 업무단지 계획이 조금씩 무산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또 속도를 내는 그런 과정을 조금 겪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뭐 KTX, GTX 들어오는 그 기간도 아직은 조금 먼 기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센트럴 파크 바로 앞에 있는 송도 더샵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송도는요, 뭐 역 주변보다는요, 차라리 조망이 좋고 좀 더 살기가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더샵 센트럴 파크는 제가 볼 때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 거주하시면서 조금 더 가치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유도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과 마곡지구에 생긴 오피스텔 둘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차익 실현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선유도 쪽은 처음 저희가 이거 사연을 받아보는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마곡지구와. 그렇죠. 일단 뭐 선유도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지납니다. 9호선이라는 게 뭐 황금노선이라고 불렸는데 아무래도 뭐 마곡지구하고도 가깝고 또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강남까지도 뭐 급행 이용하시면은 한 2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 선유도역 주변이 영등포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영등포 일대가 그 2030 서울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중공업 지역 개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유도역 인근에 아무래도 다세대택 신축 다세대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한 5분 거리 이내면은 더욱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투자를 하셨다가 나중에 차익, 어느 정도의 차익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을 같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종목은 아무래도 차익을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월세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익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 역세권이면서도 이 중공업 지역 개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다세주택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을 선택하신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이 업무 단지에 가까운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세미나에 참여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차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시간 내서 세미나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언제 오셔야 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맞는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해주세요. 자, 토요일에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 건데요.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뭐 좋은 얘기 듣고 가신다 들었습니다. 뭐 어떤 얘기 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8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많이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꺾였는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투자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틈새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 앞으로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주택자들도 많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그런 기회가 왔는데요. 오히려 좀 합법적으로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상태에서 좀 세금도 감면받고 이런 소형 주택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시간이 있으셔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오신다고 하시면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서 나가셔야죠. 그러려면 무료 세미나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현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물건 찾으러 가셔야죠.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이 두 분과 함께 말입니다. 정현근 이사, 양팔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2077-6355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지금부터 알짜배기 물건들 소개해드릴 테고요. 궁금한 사항들 전화 바로바로 주셔서 더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챙겨볼게요. 정현근 이사님 오늘 네. 어느 지역이에요? 요즘 제일 뜨거운 소식이라면 이제 서초로 일대 개발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곳 롯데시청 부지도 있고 코롱 부지도 있고 서초로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장제 터널과 또 연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당로, 서초로, 테란로가 이어지는 순간 이쪽에 있는 유통 라인들, 옆에 있는 집가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교대역에서요. 도보로 약 1, 2분짜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수익형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물건지 자체가 다른 여타 물건들보다는 역에서도 가깝고요. 그리고 무한한 법조타운이죠. 여기 서초구에 있는 법조타운에 있는 그 4만 명의 직장 종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풍부하고 전세가 그리고 수익률 모든 면 만족하면서 서초로 일대 개발까지 같이 얹어가면서 큰 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수익형 플러스 차익형 물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가보겠습니다. 양발석 대표께서 오늘 2건 준비하셨군요. 어느 곳입니까, 대표님?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곳,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 바로 이곳이 투자처죠. 이 서울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2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중심, 용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용산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오른 곳을 제외하고 앞으로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 바로 용산구 용문동과요. 2번째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가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지구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그야말로 20만 명이 넘는 이런 직업 종사자들의 일터와 더불어 주거지가 주변에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투룸 다세대 지역이 부족합니다. 자,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가장 핫한 지역, 바로 발산역 인근에 있는 내발산동의 다세대 주택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3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용산으로 먼저 가볼까요? 화면 통해서 간단한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2017년 8월 준공 완료됐군요. 5층 건물이고요. 그중 4층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용문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입주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딱딱딱 꼽아보도록 할게요. 요약해 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전철역에서 가깝다. 효창공원암역이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서 도보로 약 한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공동역은 서울의 4개의 전철 노선들이 닿는 곳이죠. 도보로 10분 거리. 자, 그렇다면 용산에서 가장 핫한 캠프큰 미군기지라든가 또 용산역과 앞으로 조성이 될 국제 업무단지 같은 경우 걸어서 1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지죠. 주변에 이미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주거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도 크게 증대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가치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미래에 높은 가격이 구현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공급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희소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유를 하고 싶어도 공급의 희소성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증대되는 바로 용문동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이미 개발 상당 부분 진행돼 있고 앞으로 할 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호재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 2017년, 18년에 미군 부대가 떠나면서 조성이 되는 그야말로 단군 의례 최대의 국책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 용산 민족공원의 조성. 그렇게 됐을 때 주변의 환경성이 크게 증대가 되죠.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인데 이래서 용산하는 겁니다. 2번째는요, 캠프킴 미군기지, 바로 입지규제 최소지구. 너의 마음대로 지어라. 용적률을 최대로 줄 테니까 네 마음껏 지어라고 하는 것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가 하나의 모태가 될 것인데요. 이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캠프킴 미군기지가 걸어서 10분 거리. 유엔사 부지와 더불어 상업 복합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병행되는 이런 가치의 역세권 개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이 용산역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이미 가서 보시면 눈으로 확인이 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면세점이라든가 또 1700실 규모의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부수적인 수준의
지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강조드린 것은 미래 가치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의 가치, 바로 7광역 중심의 가치인데요. 여기는 이제 용산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는 2030 서울 플랜과 더불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7개 권역 중에 3권역,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상권역이 먼저 개발이 되죠. 바로 여의도 용산권인데요. 이 가치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그 가치. 마지막으로요, 짧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 호재, 바로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이 이미 신사역과 강남역 사이에 선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을 포함한 그런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이 궁금해지시죠? 준공 완료됐고요.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한번 보러 가죠. 어떤 건물로 지어졌을까요? 준공이 됐습니다. 와서 확인이 가능하죠. 바로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총 5층으로 지어지는 16세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냥 가타부타 따지지 말고요. 이것은 원룸 주택입니다. 이 용산 지역 자체 요 근래에 투룸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용산의 가치는 투룸만 해도 이미 3억대에 근접하죠. 그런데 요 매물은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준공이 완료됐고 풀옵션이 갖춰져 있고 5층 중에 4층 16세대로 구성되는 풀옵션이 갖춰진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가격 궁금하실 거예요. 용산 비쌉니다. 비싼데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찾아오셨다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가격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냥 너무 이렇게 가격이 싼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건물 소개를 하면서도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가격이 싸다 그래서 허접한 물건이 아니란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매매가 1억 6,500만 원, 보증금, 임대 보증금 전세로 놓을 때 1억 3,500만 원 확정부입니다. 그러면 얼마 투자죠? 3천만 원. 용산에 3천만 원 묻어두십시오. 한마디로 몇 년이 지나면 큰 돈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요. 월세 충분히 가능하죠. 보증금 1,000만 원에 65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로 투자되는 돈은 약 한 5천에서 5,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대출이자 제외하고 수익도 얻어가면서 그 가치를 크게 증대시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3, 4년, 4, 5년이 지났을 때 용산에 그야말로 큰 변화가 올 때 그 가치를 크게 높이는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챙겨보고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팁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꼭 알고 계셔야 할 유의점 한 가지만 챙겨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용산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팔릴 지점인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면, 그러니까 도로면에 두 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환금성 또한 갖출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꼭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 바로 임대보증금 수준이라든가 매매가 수준을 꼭 점검하시고 투자하시는 이런 슬기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좋아요. 연락주세요. 2077-6355번 열어두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물건 이제 열어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보겠습니다. 이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예요. 2018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정영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초동으로 가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소개시켜 주셔야죠. 네, 일단은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적인 가치 상승을
아주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보면 업무지구를 반드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서초 법조타운이 있고,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양재 터널을 통해서 양재 오면 R&CD 센터가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주변 일대에 수익형 매물들의 많은 가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업무 지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세가 그리고 월세가는 매년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를 대비했을 때 매매가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서초구 할 때면은 뭐 학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돼 있고, 교육대학, 교대도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상권도 굉장히 큽니다. 강남역에서 교대역까지 이어지는 대형 상권과, 그리고 또 교대역에서 남부터미널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큰 양대산맥 상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곳에 있는 법조타운에 있는 근무 종사자만 해도 약 4만여 명이 되고, 거기에 파생되는 상권까지 합하면 약 6만에서 7만 명 정도의 인구, 직장인 인구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가까운 지역의 수익형 매물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항상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황금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입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서초로 일대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이 교대역 세권 그리고 강남역 세권 이 사이 지점에 있는 모든 수익형 매물은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언제? 약 3년에서 4년 정도 후면 이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지적인 특성으로 보자면 이 업무지구, 대형 업무지구 두 개를 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역세권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황금성 또한 귀하게 될 수 있는 희소성이 높은 그런 가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도 따져보죠. 이 지역에 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것들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주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장제터널이 또 뚫리면서 이곳 사당로와 서초로, 그리고 테헤란로가 일직선으로 합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뭐 사당이라든가 동작 지역에서 넘어왔을 때는 항상 밑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헤란로와 사당로와 그리고 서초로 중앙이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통 라인 쪽에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업지 중심 지역, 역세권 이런 지역이 먼저 가격대 차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 장제터널이 뚫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9년 상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이죠. 앞으로 2년 후에 얘기가 될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곳 지역 방배동 지역에 재건축이 있죠. 재건축 지역이 여러 군데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속도로 뭐 3구역이라든가 12구역 재건축이 이어지면서 주변에는 집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장제터널이 뚫리면서 재건축과 혼합이 돼서 약 3, 4년 후면 모든 것들 이주수요 플러스에서 개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호재입니다. 바로 롯데시성 부지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곳 서초로 재정비 계획이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롯데시성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종 땅이죠. 근데 상업지로 변모가 되면서 건물 3개 정도 빌딩을 지을 수 있을 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 환산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5천억 정도 규모인데, 상업지로 변모가 되면 최소한 1조 5천억 정도, 약 3배 정도 지가의 상승 규모가 될 거고, 주변 일대의 가격대, 특히나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역 세권, 역삼역 주변에 있는 매물들 보면은 거의 3억 7, 8천, 3억 5천 이 정도 사이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큰 차이까지 거둬볼 수 있는 예상 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의 문제 때문에 개발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 자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고 현재 뭐 개발이 빨리 들어가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업무 문화지구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바로 후면에 있는 뭐 예술특구죠. 일단은 예술의 전당을 포함한 이런 문화와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 재탄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남부터미널에서 교대역까지 이어지는 상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착안을 해서 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교대역 바로 가까운 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집가
지금 저평가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 큰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그 시점이 언제? 약 3, 4년 정도 뒤입니다. 그때면 방배 재건축, 장제터널, 남부터미널 그리고 서초로 모두 개발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에 부합하는 물건을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네요. 건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준공이 완료되려면 아직 여유는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거의 끝맺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입지라든가 이제 골조 내용 부분들 주변에 있는 시설들 다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본 건물은 투룸 건물로 지어지고 그리고 주변 일대 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지역입니다. 교대역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상권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점심시간이라든가 보시게 되면은 인구 굉장히 많은 걸 목격할 수가 있겠고요. 서초역보다는 교대역 그리고 교대역보다는 강남역으로 이어진 이 라인이 가장 지가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테헤란로가 그 사당로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역세권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초역과 그리고 교대역입니다. 그중에 3호선과 연결되는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본 교대역세권에 있는 수익형 매물들의 가격은 그야말로 강남역과 또 역삼역에 뒤지지 않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점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업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간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이 지역에 접근이 가능할까요? 매매 가격 점검 주시죠. 네, 매가는 3억 1천입니다. 일단은 뭐 역삼역과 강남역 그리고 논현동 매물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의 뭐 3억 5천에서 3억 7, 8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3억 1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깝고요. 그리고 전세가 예상을 해봤을 때 뭐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해보면 매가 대비했을 때 투자금 4천 정도면 전세 놓고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지역 아무래도 역과 가깝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에 특화된 매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의 그 수익률 2, 3천 보증금에 월 약 11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도 뭐 6에서 7% 정도 여타 물건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환금성은요. 이 물건지 가보시면 주변 다 상권입니다. 주변에 가게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크게 차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지적인 특성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분석까지 마칩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3, 4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 거의 막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가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적당한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대로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물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더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알짜배기 물건들 구하기 어려우시니까 본 물건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물건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서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강서구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우장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6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계 슈퍼맨과 함께하겠습니다. 발산동입니다. 대표님, 발산동은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곡지구죠. 마곡의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가 됩니다. 이 지역은요, 그냥 유동인구 몇만 명, 종사자 몇만 명이 아닙니다. 몇십만 명입니다. 상암 DMC의 6.5배 규모죠. 그만큼 서울의 마지막 남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전철 5호선 발산역에선 도보로 약 한 8분, 우장산역에선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역 주변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요, 보통 아파트가 줍니다. 아파트 어떻죠? 최소 면적이 방 3개, 화장실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룸, 3룸 공급이 거의
적다.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는요. 왼쪽에는 바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오른쪽에는 여의도, 바로 강을 건너게 되면 상암 DMC 지역입니다. 여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집가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높은 전세가율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실거주할 집을 찾게 되는데 올 가을 들어와서 정말 전세난을 일으킬 만큼 이 주변 지역에 계속적인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들 살펴볼 텐데요. 마곡지구입니다. 이거 자체가 호재거리 아니겠습니까? 뭐 부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점검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마곡 단지 그야말로 20만 명 이상, 유동 인구를 포함하게 되면 35만 명 이상이 움직이게 되는 웬만한 중소도시를 뛰어넘는 규모죠.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는데 그 중심에는 보타닉 공원이 있고 또 바로 이화대학 의료원 마곡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 걸어서 한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입지가 좋은데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가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임박해 있다거나 상암 DMC와 바로 직접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업무 단지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딱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의 첫 번째 닿는 곳이 바로 이곳 마곡지구입니다. 더구나 저평가 지역의 개발 여력을 크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집가 상승과 더불어 높은 그 가치를 크게 형성시킬 것입니다.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 저희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건물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건물은 이미 원래 준공은 2018년 2월, 내년 2월인데 분양이 전부 만료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공급이 되느냐. 실제 오늘 추천드리는 데가 6층 중에 6층인데요. 여기 원래 6층에는 현재 시행사가 퍼룸 방 4개짜리 2세대로 만들어서 직접 본인이 거주를 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바에야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 변경을 해서 투룸 2개, 3룸 하나, 그래서 2세대를 3세대로 늘어서 그냥 분양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진행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층 중에 6층이라고 말씀드렸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방 3개 구조입니다. 방 3개인데 아무래도 그 아래층에 분양했던 것보다는 약 한 평 정도가 적다 보니까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여기는 6m 도로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감재가 특히 뛰어난 강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시행사가 이미 기존에 건축한 건물을 샘플하우스로 구경을 하시면 정말 잘 짓는구나, 아파트 못지않은 마감재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과 필로티, 엘리베이터, CCTV 설치, 그리고 채광 통풍 아주 우수한 고급 인테리어를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가격을 한번 살피러 가볼까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할지요? 매매 가격 분석해 주세요. 네, 매매가는 요 주변 지역 한번 시장 조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쌉니다. 집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6층을 바로 건축허가를 변경해서 세대수를 늘리면서 하기 때문에 방 3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실제 투자받게 되지 않거든요.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마곡지구니까요. 그래서 마곡지구의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내지 10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로 투자 시에는 7천만 원, 대출이 전부 제외하고 500에서 55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그 가치가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은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산동 다세대 주택. 뭘 알고 또 움직여보면 도움이 될까요? 유의할 점 챙겨주세요. 많은 분들은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투자의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는 하수입니다. 부동산은요, 미래가치죠. 그렇다면은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화가 그 주변 지역에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도 얼마나 짧게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앞으로 5년 내지는 10년 뒤 이후에 일어나는 개발 호재는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내지는 4년 내지 5년 뒤에 어떠한 호재가 바로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가치를 입증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마곡지구고 이 마곡지구를 바로 머리 위에 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 한번 주변 지역을 상세히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고 난 후에 투자를 결정하십시오. 강서구 발산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간단한 정보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보겠습니다. 양발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신논현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5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여기로 전화주세요. 2077-6355번 주시면 되고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